첫 번째는 이거예요. 70% 정도가 제시문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하시오라고 기초 디자인 문제가 나와요. 주제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합격했던 그림들의 사례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양대 에리카의 따끈따끈한 합격작이에요. 이게 소재가 나와 있잖아요. 네, 두 나와 개로 있죠. 이제 네. 또 압축이 되고 또 올해는 표현을 좀 많이 보겠다. 좀 이야기를 있었던 학교이기도 한데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연습을 많이 하고 오잖아요. 한양대학교는 매년 소재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거의 한 4년, 5년간 계속적으로 이 소재들이 나왔었고 학원들에서 뿜어내는 개체 표현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체 표현 능력은 떨어지는 아이들은 없다라는 맞아요. 건 전제로 해야 되는 건데 작년에 한양대학교 유형과 올해 한양대학교의 유형은 지금 합격자 현장만 보더라도 작년과 올해는 정말 판이하게 다른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작년까지의 한양대학교는 뭐뭐뭐 하지마 최대한 자제하고 절제하게끔 소재를 변형하지 않게끔 하는 게 한양대학교의 어찌 보면 작년까지의 큰 특징이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철과 철이 만나서 파편이 튈 수 있는 정도인 것인가 저게 말이 되는가 싶을 정도로 조금은 더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물성을 통한 연출을 하는 그림들이 되게 좋은 점수를 받았고 합격이 됐다라고 보면 정시도 수시에서와 거의 같은 기준으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기출 소재들 쭉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사실 큰 방향성에 대한 주제부에 대한 연출들도 중요한데 결국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되는 거는 주제부 안에 있는 저 포인트에서의 두 물성에서의 어떤 식으로 연출할 것인지 이게 사실은 제일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져서 그거에 대한 개취적 연수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다음 그림이 중대를 저희가 잡았거든요. 이게 만약에 한양대학교에서 이 소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컬링 공의 무게감으로 저 나무 의자가 박살나고 있는 상황을 그렸을 텐데 중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뭐 무리하게 파손하는 그림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렇죠. 라고 했기 때문에 한양대에서는 아까는 물성을 좀 더 중심으로 풀었다라고 하면은 이 중대를 준비해서 합격한 친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조형 중심으로 네. 가장 베이직하게 저 친구는 주제부 있고 부주제 있고 주제부 안에 세 개의 사물의 크기 대비를 주면서 방향에 대한 게 초점이 나가지 않도록 두 개의 의자와 하트의 형태를 가운데 집중시키고 그 집중되는 그 초점 부분에 컬링 볼을 배치함으로써 진짜 조형의 가장 기본 짜임새만을 강조해서 표현한 그림입니다. 인하대 위류 그림도 올해 수시 합격한 학생 따끈따끈한 그림이죠. 수시죠. 예. 근데 인하대 위류도 참 소재를 보고 이렇게 풀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 이야기거리가 나올 것 같아. 그런 학교가 있거든요. 인하대가 특히 또 예. 우리가 그렇죠.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음악이 나오는 헤드셋에 비키니죠. 예. 해변가에서 비키니 그리고 이제 신발. 네. 생각해 보면 사람만 빠졌지. 이 하나의 착상이거든요. 예. 착장. 예. 올해 수시도 그랬고 뭐 작년 정시도 정시에서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고 지금 현수 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한 착장 세트로 나와. 나오는 거죠. 한 세트. 마네킹만 빼고 그냥 싹 벗겨가지고 내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나름대로의 스토리텔링은 분명히 다른 필요해요. 학교에 비해서는 네, 좀 더 많이 있는 필요해요. 편이다. 그건 물성으로 아니다. 연출을 하는 게 한양대였으면 네, 맞아요. 조용으로 풀어야 되는 게 중앙대였으면 인하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야기가 좀 좀 더 들어간다. 이야기가 들어가 주는 게 좋다. 중요한 거죠. 원포인트 안에 되게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넣었어요. 네네. 왜냐면은 음악이 나오는 헤드셋의 어떻게 보면 부분 안에서 시그널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진동이 오는 것처럼 뭐 적절하게 아주 잘 네. 표현을 이게 한 것 같아요. 사실 인하대 의류가 계속적으로 의류, 실크, 천 이런 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선재 형태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신발 끈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렇게 비트처럼 보여지는 저런 부분들의 센스들은 소재에 따라서는 저런 약간의 스토리텔링들도 필요하죠. 분명히 학교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예. 이 다음 그림을 보면은 그게 좀 더 명확하죠. 네. 작년 다음 그림이 정시. 정시인가요? 장신구의 어떻게 보면 실루엣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무대 같은 걸 만들고 네, 난 다음에 무대 조명. 위에 리프트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요소들도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을 때에는 분명히 뭔가 특성적인 것들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조형적인 것을 벗어나서 멀성이나 아니면 스토리까지 건드려주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네. 성시는 정시부터 좀 살펴드리는 것 같은데 네네. 작년 정시 네, 그쵸. 합격제 현장이죠. 그 세 개의 연출을 막 개연성 있게 인하대처럼 하라는 개념은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형 연출에 좀 신경을 쓰고 가는 학교라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네. 수시도 소재가 뭐 하나 나오는 학과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형적인 접근을 좀 많이 하는 학교가 솔직히 저는 성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확실한 조형미
교수님들 인터뷰만 봐도 탄디 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진짜 아이디어는 두 번째, 세 번째고 철저하게 형태력과 표현력, 성신여대 붙은 그림들 쭉 다 스크랩을 해봐도 소위 말하는 막 평면 구성, 특이한 구성 전혀 없고 기본 구성 그것만 잘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성신이 수십니다. 이게 네. 디자인과에서 이제 합격을 하는 그림인데, 저는 이 소재 갖고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머릿속으로 우리가 구상하는 거는 문제 네. 내놓고 집게로 막 찝고 찝어서 그쵸. 막 웅장하게 막 다리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풀기를 항상 원하면서 그 문제를 내지만 실제 성신여대 합격했던 그림들을 봐도 교수님들은 집게 하나의 물성과 하나의 구조와 특징을 중시하는 거지 이게 서로의 관계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고 뭐 구조를 만들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합격제 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도 어렵지 않은 형태라고 느끼지만 그 꽂혀져 있는 어떻게 보면 깊이감, 그리고 저기 세모꼴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찌그러져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런 구조감,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정확하게 찝어내는 형태감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 억지스러운 구조감을 만들면 실수 유발이 되겠죠. 그러면은 투시 많이 어긋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배제하고 굉장히 과감하게 뭔가 접근을 해서 합격한 사례다. 서울여대 나오네요. 예, 서울여대 공예과가 특히 많이 붙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되게 일반적인 구성으로 해서 푼 그림들도 만약에 많이 합격이 있어요. 될 수 많이 있다라는 있어요. 부분이 근데 그 강렬한 기억들이 있잖아요. 서울여대 시각 문어랑 그 새 캐릭터 그렇게 연출한 그 강렬한 몇 개의 기억이 있다 보니 서울여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예과랑 산디과는 시각 디자인과처럼 그렇게 난이도 있지는 않다. 네. 보편적이기도 하다라고도 볼 수 있죠. 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보고, 세 장 다 어떻게 보면 리듬이 있는 그림이다. 소재에 대한 의미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레트로 마이크에서의 그 선을 통해서 음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아이들은 고민할 거예요. 이게 줄인데 저렇게 형태를 이미지로 만들어도 되나? 네. 저 친구 과감하게 했고 그게 네. 저 레트로 마이크와 어울리다면 너무 경직될 필요가 없다. 저런 표현 정도는 분명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작년에도 이제 금붕어하고 우산이 나왔던 이제 학교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어항으로 표현한 그림도 있고 빗속에서 표현한 그림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허용되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결합이 돼야지 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자유 구성을 하라고 해도 차별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근데 우선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네. 표현에선 빈틈이 없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동독이 이게 작년 정시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것도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올해 수시. 올해 수시. 솔직히 말씀드려서 표현입니다. 완벽하게 표현인데 네. 올해는 향수병 자체가 이제 향기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합격한 그림들 중에 다수의 그림들이 저 천이 율동감 있게 나비 형태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 꽃의 형태라든지 향수와 어울릴 수 있는 또 다른 사물로 변형이 돼서 응용이 되는 그런 그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저 주제만.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동도의 그림은 이런 그림이죠. 철저하게 물성으로 깨고 부수고 찢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소재가 나오냐에 따라서 억지로 뿌개고 막 이렇게 막 터트리고 이럴 수는 없는 거니 소재가 저렇게 나왔을 때는 심미적 의미나 이런 것들도 약간씩 으면서 인하대 의료에서 응용을 조금씩 했던 것처럼 동덕도 때에 따라서는 소재에 따라서 저렇게 연출해도 된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제시물을 이용하 이게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땡땡땡을 이용하여 땡땡땡을 주제로 하는 표현을 하시오. 이게 용인대 수시 합격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새로운 출발을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출발을 뭔가 의미적으로 휴지. 그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근데 네. 진취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도전을 한다, 아니면 이렇게 좀 앞서 나간다. 막 지금 막 새로 그쵸. 출발하고 싶은데 딱 그림만 네. 봐도 막 다. 그런 느낌으로 하면서 이제 한 가지 발상 좀 넣어준 게 종이 네. 비행기인데 네. 이런 상황만 돼도 어떻게 보면은 해석이 됐다라고 표현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휴지이기 때문에 종이 비행기도 만들고 다양한 형태들을 이미지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재구상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아이디어를 펼치기 위해서 휴지 나오면 두루마리 휴지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변형, 예. 출발이니까 비행기, 뛰어가고 있는 사람의 형상이든 뭐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면은 이렇게 주제어 나온 학교들은 굉장히 풀기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좀 난해한 주제어, 난해한 주제어가 나오는 상황들을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 딱 심플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단어로. 예, 인하대 그림인데 집중과 학산이었습니다. 집중과 학산. 이 친구가 저희 합격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시험장에서 거의 대부분 주위를 둘러보니까 학생들이 저 현미경의 형태의 전체 형태를 그리고 있더래요. 그러기에는 소재 하나는 잘 보일 수 있어도 예.
저 현미경이라는 이미지에서의 집중과 확산을 표현하기 위한 클로즈업이 안 되어 있으면 자기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물체를 좀 더 중요한 부위 쪽으로 클로즈업 시켜서 뷰를 잡았다. 근데 형태는 틀렸다. 이날에 교수님이 인터뷰하셨던 내용이 다 그거였어요. 예전에는 주제어가 없었고 소재가 5개, 6개였잖아요. 그 5개, 6개에서 소재 양을 줄이고 주제어를 넣은 거고 주제어를 넣은 거는 주제어에 대한 표현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확대와 굴절 이것도 돋보기를 줬고 돋보기 얼마나 잘 활용을 했는지 보는 거였고 지금 집중과 확산도 저 3개의 수제 중에서 핵심적으로 체크하라고 한 거는 저 친구는 현명하게 한 거거든요. 현미경이죠. 네. 현미경을 전체 시점으로 다 그렸다라고 하면 집중과 확산을 연출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거는 맞죠. 저 뷰로 딱 들어간 게 집중이 될 수 있는 뷰로 만들어낸 거니까 주제어 무조건 주제어입니다. 숙대는 저희가 정식 그림 2장 갖고 왔는데 이걸 저희가 정식 그림 2장을 왜 갖고 왔냐면은 작년에 이제 고무장갑을 가지고 대칭이죠. 네. 근데 2장의 그림이 완전히 푸는 방식이 달랐어요. 이거는 대칭이기 때문에 물론 저 친구는 스토리를 텔링을 하려고는 했으나 단순한 조형적으로 그냥 가운데를 완전히 기점으로 정대칭. 네. 완전한 대칭을 배치상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초리로 접근을 한 건 아니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거울이라는 소재 안에 비춰진 형상으로 해서 상황적으로 현상적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소재가 뭐가 나오고 주제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숙대 같은 경우는 다양하다. 조합으로 풀 수도 있고요. 예, 맞아요. 합성으로 풀 수도 있고요. 저것처럼 현상으로 풀 수도 있고 조형으로도 풀 수 있다는 맞아요. 거죠. 그렇게 풀 수 있는 이유는 소재 하나 플러스 다른 사물은 학생이 선택해서 아무거나 그려도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소재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풀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진다. 숙대는 오히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라. 근데 전반적으로 뭔가 표현력이 동반된다라는 전제만 있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주제어가 잘 보이면은 된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